1번님들 리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이 이별 직후에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에 대한 주제인데, 이별 직후에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편한 마음으로 리딩 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통해서 본 우리 상대방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과거 자리에 연인 카드가 보여져요. 우리 상대방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본인의 연인,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노력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느낄 때에는 내가 더 우리 1번님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본인의 마음이 큰 거를 본인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별 직후에 좀 들어서면서 지금 살짝 불신의 카드도 보여지고, 본인이 마음을 다 내려놓는 카드도 좀 보여져요. 이러한 것은 신뢰성에 대해서 좀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좀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은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그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서 큰 사건으로 좀 이어지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오해가 아니고 정말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신뢰성이 없는 행동을 하셨다면 그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채로 이별까지 이어지셨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정말 만나고 싶어도 이제는 만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만나면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의심할 것 같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피곤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큰 만큼 자꾸 본인이 우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고 의심하고 자꾸만 뭔가를 알고 싶고, 그래서 상대방이 지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상대방에게 뭐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로 잘못한 게 아닌데 한 번 떨어진 그 신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여져요. 자, 상대방의 지금 일상을 보니까 난 이제는 누구를 만나지를 않겠어.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최고야.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래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연애라는 것에 회의감이 좀 찾아오신 상태.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모든 컵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인물의 카드가 보여지죠. 이 카드처럼 우리 상대방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할 깜냥이 될까?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줄 수나 있을까? 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 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확실한 거는 상대방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실망을 했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좀 다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별 직후에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느끼는 마음은 잡고 싶지만 내가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만 한번 떨어진 이 신뢰성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들을 무한대로 믿어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도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나만 우리 1번을 믿어주고 우리 1번이 하는 말을 다 믿어주고 이해해주면 우리 잘 만날 수 있는데, 본인 자신이 우리 1번님들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에 스스로 너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불신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서 잘 만나고 싶은데 그 상대방 성향 자체가 누군가를 쉽게 믿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한 번 떨어진 신뢰, 그런 것에 있어서 회복이 좀 쉽지 않은 분들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들은 거짓말 같은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 해도 다른 분들은 그거를 뭐 눈 감아주고 사소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소한 거짓말을 했어도
너 그때 이런 거짓말 한 앤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은 처음 보여준 모습을 끝까지 좀 끌고 가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우리 상대방 분들.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내가 저런 모습을 보고 계속 만나도 될까?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남들이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사소한 문제로 어떤 행동을 한 거고, 뭐 어떠한 말을 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가치관 문제도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뭐 어떤 얘기를 툭 던졌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가치관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상대방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10개의 모습으로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 그때 저런 이런 말 했는데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내뱉은 말을 이 사람의 전부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를 보고 그 한 가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여러분들을 판단한 뒤에 돌아서는 모습까지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볼까요? 지금 6번 컵카드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제외 카드라고도 좀 불리는데 상대방은 뒤늦게 그래도 내가 순수하게 만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이랑 좀 어릴 때부터 만났던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30, 뭐 30대라 치면 30부터 40대까지 만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뭐 신뢰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 내 추억 속과 내 기억 속에 우리 일본님들이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은 우리 일본님들에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게 놓고 싶어도 마음적으로 자꾸 생각나고 내 추억 속의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부분에 인생에 있어서 좀 큰 존재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대방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일본인들을 놓고 싶다, 만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추억 속의 인물, 내 추억 속의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다. 되게 좀 즐거우셨다고 해요. 만나는 동안은. 지금 카드의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만나는 당시나 뭐 속마음이나 뭐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다 좋은데 이별 직후의 상황이 확실하게 이런 불안정한 모습, 마음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 봐서 우리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지금 이별 직후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음, 내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잘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회의감 그런 것도 좀 보여지고 확실한 거는 찐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한 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좋아했던 만큼 마음도 많이 아프신 분들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좀 불신으로 바뀔 만큼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그 모습으로 좀 한동안 시간을 보내오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잠시나마 쉬고 싶다고 하세요. 잠깐이라도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혼자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내 마음이 온전히 다 추스려진다면 그때는 우리 일본인들에게 안부차 연락이라든지 가벼운 연락으로 이렇게 연락이 트이면서 다시금 연락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대방이 이별 직후에 여러분들을 잡으려는 모션보다는
본인이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아픔에 이렇게 젖어 있지만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대방이 단순하면서도 되게 좀 고통을 빨리 잊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과거 자리를 보자면 10번 검카드 보이죠?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너무 많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당시에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연애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만나는 당시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싸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별했을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이별도 좀 좋은 이별보다는 두 분이서 볼장 안 볼장 다 보면서 좀 이별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괜히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해서 이 사람한테 비수를 꽂았나? 내가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것처럼 이별 당시에 두 분이 헤어지는 그 과정이 다소 좀 아프게 느껴졌다.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별 당시에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보여준 행동을 보면서 그런 어떠한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헤어지고 싶다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마음이 되게 아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 내가 빨리 나아져서 내가 빨리 현생에 들어가서 뭐 돈을 벌든지 일을 열심히 다니든지 내 자기 개발을 하든지 내가 현생에 빨리 집중을 해서 우리 이번님들을 잊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상대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근히 좀 단순한 분들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바보 카드, 풀 카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래, 아픔은 아픔이고 과거의 힘듦은 힘듦이고 이제 나는 뭐 솔로 됐으니까 이제 옆에 여자친구 없고 뭐 남자분들이시라면 뭐 남자친구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된 거에 대해서 은근히 또 만끽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자유를 좀 느끼시고, 만나는 당시에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방목형 연애보다는 서로 구속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보고를 해야 되고 서로 자꾸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연애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조금 자유롭네. 이제 나도 내 삶 마음대로 좀 즐길 수 있겠네. 좀 자유롭네. 그런 생각. 그래서 좀 이별 직후에는 너무 많은 고통에 휩싸여 있었다라기보다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본인의 자유, 본인의 쾌락을 좀 즐기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애가 어쩌다가 끝이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떠서 이별까지 가신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금방 자기가 극복하고 뭐 현생에 다시 치여서 뭐 다른 것 뭐 집중하고 뭐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차피 우리 이번님들이 본인에게 마음이 뜬 걸 아니까 본인도 그게 미련이 금방 쉽게 사그라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울고 불고 잡고 매달리고 난 너 없으면 안 돼라고 막 그렇게 하셨더라면 상대방도 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괜히 헤어졌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가차 없이 미련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극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 분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혼자서는 못했던 일들, 혼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뭐 취미, 혼자서 뭐 게임 뭐 등등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지내오셨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혼자로서의 본인의 모습도 꽤나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보자면 우리 여러분들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스타카드 보여지죠? 우리 여러분들이 SNS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선가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자꾸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뭐 모습을 뭐 넷상으로나마 아니면 정말 현생에서 여러분들 근처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 상대방들 눈에 우리 여러분들의 존재가 자꾸만 비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예 까맣게 다 잊었다, 뭐 모르고 산다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마음이 좀 있으시고 지금 당장 우리 여러분들과
제외를 하겠다, 다시 잡겠다 이런 마음은 없지만 지켜보고 응원하는 마음. 저 친구 되게 잘 지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그러니까 악감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악감정 없이 여러분들 모습을 그 자체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멀리서나마 좀 응원을 해주시는 마음. 그리고 헤어졌지만 우리 여러분들 모습 자체를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있는 여성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들도 내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을 데려가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겠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을 좀 꽤나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나에 비해 그래도 과분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꽤나 매력있고 상당한 아름다운 모습의 소유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이별 직후에는 많이 아팠고 괴롭고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커플이었을 때보다 지금 솔로였을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즐기고 계시고 현생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상대방의 카드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뽑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상대방은 만나는 당시에도 우리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는 않으셨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상대방은 연애를 하더라도 본인의 일이 일단 1순위고 본인의 개인적인 일, 본인의 직장, 뭐 돈이랑 연결되는 일 등등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방목하는 일이 많았다라던가 본인의 일이나 좀 개인적인 일에 집중을 하느라 우리 여러분들을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도 너는 왜 나를 신경을 안 써줘? 너는 나보다 일이 먼저야 라는 말을 해도 상대방의 입에서는 이 현실적인 일이 안정적이 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너한테도 잘 해주니까 이런 현실적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만나는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뭐 표현, 사랑보다는 좀 개인주의, 개인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사랑보다 일이 먼저인 그런 분들이진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 직후의 상황을 보니까 상대방이 본인의 그러한 행동을 후회하는 듯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 외로움을 지금 본인도 느끼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3번이 느꼈을 외로움이 이런 거였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외로움을 느껴보고 힘들고 쓸쓸한 걸 느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본인도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본인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이 나한테 옛날에 그런 말을 했고 나한테 이런 게 서운하다고 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3번도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스스로 좀 자기 검열도 해보면서 본인도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느꼈던 외로움을 본인도 좀 느끼고 계시지는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진 지 뭐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잡을까 말까 하는 고민적인 모습도 보여져요. 그런데 잡을까 말까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잡을까 말까 하다가 보고 싶다, 좋다, 잡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잡을까? 어제는 잡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일 되면 내가 어떻게 잡겠어?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잡겠어 하고 또 마음이 또 바뀌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어떨 때는 때는 이때다. 뭔가 내가 이때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연락을 해도 우리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고 좀 체념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이 과거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현생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올라갔으면 좀 이 상황이 억울하지는 않은데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을 거면 그때 뭐하러 과거에 그렇게 일에 매달렸을까? 돈에 매달렸을까? 옆에 있는 내 연인을 방목시키고 내가 이 꼴 보자고 내가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연인을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현타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그래, 그래도 그때 내가 이렇게 다 잘 되려고 노력한 거고 내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했고 나는 이렇게 입지가 올라갔으니 그래도 여한은 없다 이렇게 싶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도 따라주지도 않고 옆에 내 연인도 떠나갔으니 자기는 그냥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때 그렇게 다른 거에 매달렸을까? 그냥 옆에 있는 연인이나 좀 신경 써줄 걸. 그런 좀 자책감. 자,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 아마 새 출발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방해 카드로 1번 컵 카드가 지금 보이죠. 상대방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그냥 과거에 조금 묶여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그리워한다고요? 뭐 저한테 이렇게 미안해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워낙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션을 취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우리 3번의 상대방 분들이 보이는 게 좀 다가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들은 만나는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진짜 모습을 다 안 보여줬을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다라는 거죠. 안 좋고 단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은 좀 숨겨가면서 그러면서도 좀 개인의 일에 몰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신의 모습을 다 내비추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측에서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나? 왜 자기의 모습을 다 안 보여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100%의 모습일까? 라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본인의 모습을 다 드러내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이고 드러낸다고 한들 별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좋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개인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좀 다소 강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앞으로의 모습을 볼까요? 문 카드가 보여지죠.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두 분이 이렇게 다시 잘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떠나놓고 얼마나 후회할까, 이 사람 얼마나 잘 살까 싶어서 이 영상을 좀 클릭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 측에서나 상대방 측에서나 다시 이렇게 불붙듯이 붙는 것보다는 상대방 혼자서 체념하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들만 보여져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은 나를 과연 생각했을 때 후회하고 있을까? 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은 있나? 라고 궁금하셨더라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 죄책감도 가졌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상황 시기로 봤을 때는 변덕이 좀 심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어떤 날에는 뭐 하지 못하겠고 어떤 날에는 장문으로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쓸 말을 다 적어놨다가도 미처 보내지 못하는 그런 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달린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편안하게 좀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도 다시 만나자 보다는 우리 다시 만나보자 보다는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연락했어. 그런 류의 연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 그거를 계속 안고 사느니 우리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자 하는 마음은 좀 보여져요. 근데 재회보다는 본인 마음 편하자고 본인의 미안함을 좀 얘기하는 듯 보여져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상대방은 뭔가 이별 직후에 본인도 여러분들만큼 외로워진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충분히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상대방 카드 지금 이렇게 봤는데 제가 카드를 이렇게 피면서 느낀 점은 대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그리워하죠. 대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추억하고 있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감정이 보이는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대방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9번 소드카드 이 과거의 자리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이별을 누가 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라면 정말 이별하기 싫은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별하자는 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별 통보를 한 거였어도 본인이 이별 통보를 했어도 본인이 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놓은 연애인데 왜 내가 차인 기분이 들지 싶은 연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방이 좀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별 통보를 한 거라면 여러분들과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가 힘들고 괴로운 거 알면서도 그래도 이 연애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상대방이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와 하는 연애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너무 또 그만큼 고통스러워. 그래도 우리 관계는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말처럼 상대방은 놓고 싶지 않은데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연애를 지키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네요. 자, 이별 직후에 우리 상대방이 느낀 감정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곁에 또 다른 이성이 올까 말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성 관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꼭 바람을 폈다, 누군가랑 이렇게 여러 양다리를 걸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 나랑 헤어지면 분명히 헤어지자마자 다른 이성이 와서 우리 여러분을 데려가겠지? 가만히 두지 않겠지? 나는 그 꼴을 봐야겠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다른 이성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체, 그 생각만 해도 많이 좀 괴로웠다. 좀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4번 님들이 다른 이성과 바로 교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바로 교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시시각각적으로 지켜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상대방이 되게 쿨한 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힘든 마음, 속상한 마음 내비추진 않지만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나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이 보여져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게 본인은 죽기보다도 너무 싫은데 그래도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충분히 만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만나보고 그 다른 사람들을 겪어보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너도 다른 사람 만나보고 겪어보면서 그만큼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이어도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걸 너가 인지를 하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게 너무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을 놓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만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조금 절실한 마음이 보여져, 우리 상대방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4번 너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만날 사람 만나면서 겪어볼 사람 겪어보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한테 돌아올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됐다.
라고 좀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속마음에서도 지금 컵을 든 여왕 카드가 보여지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안 바꾸던 푸사를 바꾼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모습이 좀 예쁘게 뭐 멋있게 보이려고 좀 티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눈에 본인의 모습을 좀 드러냄으로써 여러분들도 본인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자꾸 본인이 티를 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단절된 게 맞다면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두 분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뭐 중간에 엮여있는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의 생사를 아예 모르고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완즈를 든 여왕 카드가 보여지죠. 상대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던 본인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던 어쨌든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둘 중에 누가 됐던 간에 일단 지르고 보자. 그러니까 연락하고 보자. 만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두 분 중에 확실히 좀 적극적인 분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재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지르고 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에 너 그래서 나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넌 지금 나랑 헤어졌는데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랑 헤어진 거 알잖아. 헤어진 거 알겠는데 너 그래서 다시 나랑 사귀고 싶은 거야?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두 분의 서로 감정을 확인할 날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있던 없던 서로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할 순간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4번 분들이 마음적으로 뭔가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헷갈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만간 그런 것들이 모든 오해가 좀 풀리고 속 시원하게 좀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별 직후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카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상대방이요. 다소 회피성 성향이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만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쪽보다는 피하려고만 하고 싸울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말도 잘 없고 말수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죠. 좀 내 상대 되는 사람이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속마음도 다 터놓고 주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항상 피하려고만 하고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셨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별 직후에 드는 생각으로는 우리 상대방은 이별을 이렇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알았어, 헤어지자라고 좀, 아니면 두 분이 합의하에 이렇게 정하셨다든지 확실하게 이별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을 잡아주기를 바랬었다. 잡아줬으면 내가 잡혔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로는 이별의 합의를 보고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잡으면 나도 잡힐 수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좀 잡는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이별 직후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약간 만나면서도 이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너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나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나 한번 어디 한번 있어 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가 둘 중 하나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서로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어쨌든 간에 둘 분 중에 한 분은 먼저 얘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하에 이별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이렇게 서로 잡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 결국에는 네가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이별을 고하기 전까지 계속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그래 이만큼 깔끔한 이별이 어딨겠어 하고 일단은 오케이 하긴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헤어지냐. 한 번이라도 잡아주지. 그냥 한 번이라도 나 잡아주지. 그냥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지금 상대방이 이별 직후의 마음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번 잡아주지 그랬어. 나 잡히면 잡힐 수 있었는데 한 번 잡아주지 그랬어. 이런 마음. 그러니까 꼭 우리 다시 만나보자. 잘 만나보자. 이런 말보다도 근데 우리 꼭 이렇게 헤어져야만 해? 나는 아직 너가 좋은데?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귀자를 떠나서 말이라도 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 전가죠. 본인도 이 관계에 최선을 다 안 했으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막상 상대방이 냉정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한 번은 안 잡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이별에 대한 책임 전가였던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을 보니까 두 분이 완전한 단절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뭔가 좀 새로운 연인이 생기셨을 수도 있고, 두 분 다 새로운 정착지로 향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겸허하게 이 관계를 좀 받아들이셨다.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향해 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이별을 했다 해서 뭐 마냥 슬퍼한다든지 상대방을 잡고 싶다라든지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그냥 이 상대방이 이 상대방한테 나는 어떤 의미였나 그게 궁금해서 클릭을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막상 이분들과 만날 때 막 아주 1부터 10 중에 10인 마음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언젠간 헤어질 사람, 그러니까 뭐 언젠가 이렇게 만나다가 끝날 사람,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만나셨던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별 후에 좀 힘든 게 큰 것보다도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하다가 이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 정리를 한 게 이별 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간에 이제 마음 정리를 안 하다가 헤어져 버리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우리 여러분들이나 상대방 분들이나 만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신 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용한 이별이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별보다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이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모습을 볼까요? 제 행맨 카드가 보여지죠. 상대방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다가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지는 않아요. 생각을 하고 살지만, 다만, 지금은 내가 그냥 생각만 할 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는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션을 취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냥 본인 일에 좀 집중을 하고, 본인의 직장이나 뭐 금전에 대해 좀 신경을 쓰시면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도 뭐 다른 사람 만나도 그리고 이 상대방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두 분 다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 여자친구 생겼네? 저 사람 남자친구 생겼네? 싶어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뭐 새로운 인연 만나야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 5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이별한 지 좀 시기가 되신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사는 거에 있어서 응원도 해주면서도 각자 연인이 생겨도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그래 저 사람 연인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한 지 적어도 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아닐까. 6개월까지는 아니어도 뭐 5, 6개월 정도 단기간에 지금 헤어지신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하다가 이별까지 가셨기 때문에 두 분 다 겸허하게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계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드리자면 상대방은 그냥 이별 직후에 너도 나도 서로 우리 마음 정리하면서 만난 거 맞는데 그래도 한 번을 안 잤냐. 한 번이라도 나 잡아주지. 그냥 말이라도 나 많이 좋아했다고 말 좀 해주지. 그렇게 가버리냐. 좀 애속하다. 그런 마음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을 뭔가 잡아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말이라도 다시 만나자.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헤어져야 돼. 우리 뭐 해결 방안 찾아보자. 해결책을 찾아서 다시 만나보자. 이런 말들을 좀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래 알았어. 딱 이래버리니까 진짜 그냥 가네. 진짜 우리 헤어졌네.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은 둘 다 겸허해요. 두 분 다. 지금은 두 분 다 겸허하시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두 분 다 오신 것 같고 두 분 다 평정심 있는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그렇구나. 상대방의 마음이 과거에 이랬구나. 가볍게 힐링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